네, 짬 독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30분의 여유가 있거든요. 일하던 도중에 또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과일 한 접시, 그리고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한다. 일상에서 소유의 프레임과 경험, 존재의 프레임이 가장 빈번하게 대비를 이루는 분야는 소비의 영역이다. 같은 물건을 사면서도 경험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통해 맛보게 될 새로운 경험에 주목한다. 그러나 소유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소유 자체에 초점을 둔다. 가령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경우 소유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가구를 장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가구를 소유하려 한다. 그럼 저는 소유 프레임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경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책상과 의자를 통해 경험하게 될 지적인 세계를 기대한다. 그곳에 앉아서 읽을 책과 써내려갈 일기를 상상하는 것이다. 경험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11월과 12월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이 이끄는 연구팀은 20대부터 60대까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가정 경제에 대한 의견 조사였는데 설문 말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옷, 보석, 전자제품 등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 콘서트 티켓, 스키 여행 등을 한 가지씩 고르게 했다. 그런 다음 그 두 가지의 구매 물건 중에 무엇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라고 했다. 그 결과 경험을 위한 구매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7%였고 소유를 위한 구매가 더 행복하게 해줬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여기서 두 수치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물건의 구매 행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설문조사를 수행한 심리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경험을 위해 구매한 물건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다. 누군가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고 여행을 가는 것, 혼자 관람하더라도 연주자들의 탁월한 연주 솜씨에 감동하면서 그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의 경험들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죠.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는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럼 제가 현명한 소비자군요. 근데 모아둔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낭비를 한 것도 없는데. 에리 프롬의 충고처럼 소유의 프레임보다 경험의 프레임이 삶의 질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물건을 선물 받는 것보다도 여행 같은 거,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만 해결책. 프랑스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요구르트 용량은 125g이고 미국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요구르트 용량은 227g이다. 125g, 227g. 프랑스 사람들은 요구르트 용량이 적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요구르트 하나 먹을 때 두 개를 먹을까? 프랑스 사람들은 요구르트 용량이 적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요구르트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을까?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음식의 섭취량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력적인 요소는 바로 용기의 크기다. 음식이 담긴 그릇, 즉 한 번 먹을 때 나오는 기본 단위가 클수록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밥그릇이 크면 밥그릇이 작을 때보다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고픈 정도를 잘 알고 있다면 큰 그릇으로 먹을 때보다 작은 그릇으로 먹을 때 몇 그릇 더 먹게 될 것이고 결국 먹는 양은 같아지는 게 아닐까? 아무리 그릇이 크다고 해도 배고픈 정도를 알면 밥을 남길 테니 결국 먹는 양이 같지 않을까?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다 아이다. 그렇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폴 로진 교수가 동료들과 수행한 연구는 기본 단위의 크기가 섭취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진 교수님은 한 회사의 빌딩과 한 아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했다. 한 회사 로비에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투시롤이라는 캔디를 두고 사원들이 자유롭게 집어가겠다. 어느 날은 3g의 작은 캔디 80개를 놔두었고 다른 날은 12g의 큰 캔디 20개를 비치했다. 그러고는 오후에 남아있는 캔디 개수를 조사했다. 만일 사람들이 식욕대로 먹었다면 3g의 캔디를 비치했던 날 12g의 캔디가 비치된 날보다 4배를 더 먹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12g의 캔디가 비치된 날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급 아파트에서 진행된 실험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아파트 현관에 M&M's 초콜릿이 가득 든 용기를 비치하고 거주자들이 오가며 떠먹을 수 있도록 초콜릿 용기 옆에 스푼을 놓아두었다. 첫날은 조그만 티스푼을 두었고 다음 날은 그보다 정확하게 4배 더 큰 스푼을 놓아두었다. 오후에 남아있는 초콜릿 양을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예상대로 큰 스푼을 비치했을 때 훨씬 많은 초콜릿을 먹었다. 식욕이 식사량을 결정하기보다 그릇의 크기가 식사량을 결정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것은 그릇의 크기가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양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평균적인 양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릇이 큰 경우에는 남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릇이 작은 경우 더 먹게 되면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경험한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눈앞에 제시된 그릇의 크기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그 양을 표준이라고 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책이 있다. 누구나라는 말이 주는 위안과 10kg이 주는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당시 서울대학교 의대 유태우 교수는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밥만 먹으라고 권한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선택식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밥만 먹으라는 것이다. 몸에 좋다는 야채도 반으로 줄여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태우 교수는 이렇게 응답한다. 당연하지요. 마실 물만 빼고는 모든 음식을 반으로 줄여 먹어야 해요. 부엌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먹는 일이 많은데 그것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외식할 때도 음식을 반 이상 남겨야 해요. 회식 자리에서 자기 것은 시키지 말고 남 음식을 한두 숟갈 빼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태우 교수의 충고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이다. 글쎄,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밥만 먹을 수 있나요? 프레임이 던져주는 답은 간단하다. 모든 그릇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라. 저 같은 경우도 먹으면 계속 살이 찌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는데 그릇 크기를 제일 작은 걸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확실히 줄어들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느낌?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챕터 2를 나가며 지혜가 강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지혜는 끊임없는 훈련의 대상이기도 하다.
지혜는 오랜 연륜을 필요로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 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학교 교육 과정에 지혜를 가르치는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좋은 생각이죠? 지혜가 이처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혜의 본질이 우리 마음의 한계를 지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오늘날 우리는 무수한 학자들이 이뤄놓은 심리학, 신경과학, 경제학 등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마음의 한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손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 프레임이 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